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 법안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요청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발에 부딪혔죠. 특히 이제 조만친 상원의원이라든가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조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해놓은 상태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 맞추어서 그러면은 좀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고요. 1조 7천억에서 2조 2천억 정도 규모로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 중에 발표한 내용은 1조 7,500억 달러로 지금 예산 조정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뭐 마감 시간으로 의회 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날짜가 10월 31일인데요. 이날까지 지금 앞서 통과가 됐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하고 지금 이 법안하고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통과시키려고 하죠. 이 두 개를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전체 두 개를 하나로 묶은 법안이 바로 빌드 백 베터, 그러니까 더 나은 재건법, 이렇게 법안을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3조 규모의 돈을 쓰겠다라는 이제 계획으로 윤곽에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 정도까지 내려놓으면 3조 5천억에서 1조 7,500억이면은 절반으로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놓으면 조만친 의원도 이제 더 이상 거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발표가 된 1조 7,500억 불 정도의 예산 법안이 어떤 것인지 조금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래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래프에 보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주 골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차일드 케어, 그다음에 유니버설 프리스쿨 해가지고요. 아이들 그 보육 지원금하고, 그러니까 보육 지원이라는 게 이제 텍스 크레딧으로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동 보육 세액 공제액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니버설 프리스쿨은 3살 혹은 4살짜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무료로 해주겠다, 유치원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편적 유치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총 4천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질이 좋은 홈케어, 이 홈케어 부분에도 한 1,500억 달러 정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xpanded Child and Earned Income Tax Credit, 이거는 이제 확대가 된 아동 세금 공제액,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이게 이제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오히려 생활비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 텍스 리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인데 이것이 지금 한 2천억 달러 정도로 되어져 있고요. 메디케이드하고 어포러블 케어 액트 서브스타리 익스펜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디케이드 부분하고요. 어포러블 케어 액트는 오바마 케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을 더 확장해 주겠다. 여기에 지금 1,300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메디케어 히어링 베네핏, 이건 뭐냐면 이제 보청기도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메디케어를 지금 확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35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인홈 케어 액세스라는 거는 이제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보조금을 이제 1,500억 달러를 예산을 만들겠다. 이것도 이제 메디케어의 확대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포러블 하우징이라는 거는 적당한 가격대,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대의 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1,500억 정도 예산을 잡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제 집 저가형 주택들을 보급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work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직업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 쪽에 돈을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 고등교육에 원래는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화 계획은 오바마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결국은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other spendings 해가지고 기타 지출 비용이 900억 달러. 해서 총 1조 7,500억 달러라는 예산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일 뿐이고요.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각 항목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들은 또 법안을 또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 법안을 만들면서 이미 상당 부분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뺄 부분들을 빼고 나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좀 작업이 좀 더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그 무료로 커뮤니티 칼리지 하는 것은 이제 뭐 날라갔다, 꿈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만 지금 확대된 오바마 케어를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줄이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는 오바마 케어를 아예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오바마 케어를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일단은 실패한 것으로 그건 포기하고 일단 2025년까지는 확장을 해놓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4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걸 다시 한번 쟁점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2024년 대통령 선거할 때 다시 이제 바이든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민주당 쪽 후보는 계속해서 공화당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너희들이 민주당 대통령을 뽑아주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오바마 케어를 연장시켜서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이제 보험 보조금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약속을 하려고 공약으로 내걸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들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좋아질 것인가, 선거에 어떻게 더 유리해질 것인가 이런 수를 계산을 해서 이런 이제 숫자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계획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하지 않는 주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50개 중에서 12개 주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케이드 확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해주고는 있지만은 주정부에서 이 메디케이드 부분을 받아서 주정부에서도 매칭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부 주에서는 그 12개 주에서는 우리는 메디케이드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확대할 필요 없다. 연방정부에서 주는 기본적인 메디케이드만 하고 주정부에서 매칭해가지고 더 확대해주는 메디케이드는 안 하겠다라고 선택한 주가 12개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각 주에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금 프레임워크에 들어간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12개 주, 메디케이드로 확장하지 않은 12개 주의 경우에 의료 혜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없는데 다른 주에서는 프로그램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내가 못 받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 다른 주로 그대로 옮기게 되면 그 주에서는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택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안 해주는 주에 살고 있더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혜택만 주는 것이고 새로 연방에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한 것, 그다음에 새로운 메디케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뭔지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이제 겉핥기식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여튼 지금까지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제대로 못 받았던 국민들한테 맛을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이죠. 주정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연방정부에서 직접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한번 복지 혜택은 맛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끊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들러가고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당장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거 좋은 서비스 나라에서 공짜로 다 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당장 반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국민들, 특히 현재까지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은 12개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의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상원의 예상 조정 규정에 부합하는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천억 달러를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1조 7천억 달러 이 프레임에는 없습니다. 이 천억 달러가. 그러니까 이민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된 거는 말로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방식으로 또 천억 달러 예산을 들여서 이민 시스템을 수정하는 작업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을 이렇게 쓰게 되면 다시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조건 쓰는 게 아니죠. 정부가 돈을 쓴다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에 기반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더 쓰게 되면은 빚을 지는 것이 되는 거니까 과도하게 빚을 지지 못하게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이 한계를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부채 한도라는.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넘어서서 빚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자기네들이 쓴 돈을 메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의회 예산국에서 정확하게 최종 얼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 가장 돈을 잘 버는 미국 사람들, 미국 부자들,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적당한 그리고 공정한 몫을 내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를 만들어내겠느냐? 1조 9,950억 달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조 7,500억 달러를 쓰겠다. 대신에 1조 9,950억 달러를 걷어들이겠다. 그러니까 쓴 돈보다 걷어들인 돈이 더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내놓은 것이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그 계획이 옳은지 좋은지 이걸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 해서 1조 9,950억 달러라는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느냐. 트럼프 행정부 때 내놓았던 리베이트 규칙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리베이트 규칙을 없애버리고, 일단 트럼프가 해놓은 건 무조건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못된 버릇,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버릇을. 최고이익이 10억 달러 이상 되는 대기업, 그들의 주주에게 신고하는 기업 이익에 대해서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기업들이 반드시 주주들한테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우리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벌었고 지출을 얼마를 했고,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고 그중에서 재투자가 얼마가 이루어지고 주주분들한테는 이익 배당을 얼마씩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이익이 10억 달러가 넘어가는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10억 달러 돈을 버는 대기업이면 굉장히 큰 기업이겠죠. 근데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1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야. 그리고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아주 강하게 호소를 해서 글로벌 미니멈 텍스라는 걸 정했죠. 그게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라는 레이스를 정했는데, 그게 15%입니다. 그러니까 15% 이하로는 이제 법인세를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참여한 나라 수가 한 150개가 좀 안 됩니다. 전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수는 한 23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협약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가 세금 도피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글로벌 최저 법인세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벌금 물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버는 미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버는 것에 대해서는 15%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식 재매입세라고 해서 내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이런 경우에도 1%의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것이고요. 1,000만 달러 이상 돈을 버는 개인들, 사람들 소득세의 5%를 추가 적용하겠다라는 것이고,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그런 개인들에 대해서는 3%의 추가 소득세를 더 매기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최고 세율이 적어도 45%로 올라가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2,500만 달러 이상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000만 달러 이상 되면 5%가 더 추가로 누진이 되고, 그 다음에 2,500만 달러 이상이 되면 또 3%가 또 누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자는 이제 45% 이상 세금을 내야 되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이제 그렇게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 자본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도 31.8%로 인상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활성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3.8%의 투자소득세를 적용해서 많은 밀접사업체들의 고소득 소유자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득세들을 갖다가 올리는 것들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제 뭐 1,000만 달러, 2,5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로 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인데요. 연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 그러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의사, 변호사. 변호사들은 뭐 수입이 워낙 그 직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 정도 수입선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주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활성 사업 소득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이러면은 괜히 안 내던 세금 3.8%를 좀 더 내야 되는. 근데 뭐 100만 불 버는 사람한테 3.8% 세금 더 내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3만 8천 불이 세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더 나가야 되는 거니까 좀 아프겠죠. 예, 마음이 좀 아프겠죠. 일단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조만친 의원도 그렇고 시네마 의원도 그렇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원 의원들한테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좀 동조해 달라. 그래서 하원에 지금 내려와 있는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시키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3조 5천억 내놨던 거를 1조 7,500억으로 규모를 내려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통과시켜서 두 개의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그 Build Better Back이라는 Build Back Better, Build Back Better라는 본인의 아젠다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 야망 뭐 이런 데에서 출발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많이 공개가 되고 계산이 좀 이루어져야 알 수가 있고요. 의회에 있는 그 예산국에서 정확한 숫자들을 뽑아내서 앞으로 이 방법대로 하면은 얼마의 세수가 생길 수가 있고 얼마가 어떻게 집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와야 그래야 저희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바이든이 직접 이것을 발표하고 어쩌면 그렇게 한국의 문재인하고 똑같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무지막지한 빅 이슈를 딱 발표해 놓고서는 그냥 바로 그냥 내뺐습니다. G20 행사 가겠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이제 떠넘겨 놓고서는 난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비행기 타고 지금 놀러 갔는데, 하여튼 의원들이 지금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게 됐습니다만 이번 주 안에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이 또 나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